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예. 또 후배님이시잖아요. 저 여기서 선배님이 여기서 또 네. 학교 선배님을 왜 그러세요? 부담. 각 잘 잡으세요. 네. 지난번에 소나타 행사장에서 저는 못 가봤어서 아, 좀 그러셨어요? 아쉬웠거든요. 아, 근데 그러셨군요. 오늘 소나타 제대로 보니까 네네. 굉장히 딱딱해요. 차가. 네네네네네. 그래서 뭔가 패밀리 세단의 그런 네네. 약간 여유로운 공간들 네네. 좀 뭐 단정한 이미지 네네네.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처음부터 그냥 훅 들어오시네요. 예, 그럼 저도 네네. 사실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디자인을 시작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은 보통 하면 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25년 외국에서 살다가 이제 한국을 이제 들어와서 이제 보니까 사실은 모든 브랜드마다 브랜드 키카가 있고 중요한 차가 있는데 저는 그게 소나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젊었을 때 20대 초에 저의 로망 같은 그런 차였고요. 네네. 그랬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저희 조카들한테 소나타를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뭐 그냥 좀 택시 중간차. 그냥 국민차 막 네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같이 보냈던 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차의 어떤 정체성이 굉장히 약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과연 우리가 다음 시대의 소나타로 올려가면서 어떤 가치를 부여해서 고객들한테 어필을 했을지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사실은 하는 수식어가 뭐 국민차, 아빠차, 뭐 여러 가지 차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다 역사의 어떤 그런 무거운 그런 거를 해서 그냥 전통적인 세단으로 가기보다는 이 차의 어떤 새로운 부활을 통해서 어떤 고객들에게 어떤 진보를 좀 알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냥 전통적인 트리박스 세단보다는 스포츠 쿠페 같은 캐릭터로 만들어 보자.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디자인 시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도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세단이잖아요. 네네. 사실은 디자인 하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사실은 디자이너한테 쿠페 디자인 할래, 세단 디자인 할래 그러면은 쿠페 디자인을 다 선호를 해요. 뭔가 날렵하잖아요. 날렵하잖아요. 멋있잖아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루프를 막 낮추니까 안에 실용 공간보다는 차가 이렇게 막 머슬이 많고 파워가 있고 그러는데 세단은 사실은 실용성 때문에 고객이 사신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포도 쿠페 스타일의 형상을 만들면서도 내장 공간을 절대 타협하지 않은 그런 디자인에 대한 챌린지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차 휠베이스를 LF보다 한 35mm 낮추고 루프를 이제 한 30mm 정도 낮췄어요. 그러니까 휠베이스가 늘어나고 차가 낮으니까 약간 누울 수 있는 건가요? 약간 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자 자세를 살짝 낮추면서 조금 빠르지만 거기에 이제 헤드룸을 충분히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휠베이스가 늘어났으니까 무릎도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실용성을 강조한 포도 쿠페를 통해서 저희 브랜드를 다음 스텝으로 가고자 하는 디자이너들의 이제 의지가 좀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 보시는 것처럼 앞에 뭐 후드도 그렇고 굉장히 낮잖아요. 예. 사이드 뷰에서 보시면 어떻게 보면은 이 차는 그 차의 비율이 후륜구동 차에 더 가까워요. 전륜구동 차인데 후륜구동의 어떤 아름다운 비례를 좀 강조하고 싶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드를 막 굉장히 낮추고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소나타보다 한 40mm가 낮아요. 그 전륜구동 차는 요 바로 밑에 엔진이 시작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낮추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챌린지가 있었고요. 결국엔 이 부분을 낮춤으로써 안에서 이제 고객이 이제 운전자가 딱 보셨을 때 시야를 굉장히 넓혀줄 수 있고요. 밑에까지 다 보이니까. 그리고 여기가 낮음으로 해서 어떤 밑에 이제 그릴이나 램프들이 굉장히 낮고 넓게 포지션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스포티한 감각을 좀 강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차는 이제 1.6 터보 모델이고요. 지난주에는 저희 이제 기본차 시그네처 모델을 보셨고 오늘은 이제 터보 모델을 보시는데 저희가 이제 그 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나타는 참 많은 분들이 타시는 차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객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소나타 한 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좀 스토리를 만들어 보자, 디자인적으로도요. 그래서 지금 1.6 터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터보 차다 보니까 더 좀 공격적이고 좀 이렇게 스포티한 캐릭터, 그리고 앞에 또 그래픽도 다 까만색으로 처리를 했고요. 밑에 이제 스플리터, 뒤에 디퓨저 이런 디자인을 좀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인 그런 어떤 고객들이 정말 연비나 그런 어떤 그 스마트 커스터머들을 좀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은 좀 깨끗하지만 휠 같은 데서는 공력 휠, 딱 플랫한 공력 휠, 그리고 뒤에는 또 좀 엑스트라 스포일러를 달아서 다운포스가 누르는 게 아니라 공기력 개수를 좀 향상시켜주는 그런 컨셉을 했고요. 사실은 국내 최초로 저기 이따 가서 보시면 보시겠지만 그 선루프에다가 루프에다가 태양열 그 솔라 패널을 달았어요. 그래서 솔라 패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스마트 고객께서 한 1년에 한 1300km 정도는 그 솔라 패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컨셉도 했고요. 예, 결국에는 좋은 디자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디자인이 고객한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건 사실은 좋은 디자인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정말 고객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계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전달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이번 소나타 보면 되게 다양한 새로운 현대 네. 디자인 언어들 많이 볼 수 네네네. 있는데 그럼 앞으로 나올 뭐 그랜저나 네. 혹시 아반떼나 네. 이런 게 좀 유지되는 부분들이 어, 있을까요? 그걸 이제 다 말씀드리면은 제가 회사 생활에 좀 그럼 조금만 지장이 말씀해 있고요. 주세요. 이만큼 알겠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센슈스 스포티니스라는 새로운 디자인 용어로 어떤 현대 브랜드의 어떤 다음 스텝의 디자인을 구현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센슈스 스포티니스는 영어라서 좀 어렵게 좀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되게 간단해요. 센슈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혹적인 캐릭터거든요. 스포티니스 자동차는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스포티한 캐릭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매혹적이고 어떤 감성적인 부분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저희 현대차가 가성비 플러스 어떤 감성적인 그런 자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많이 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앞으로 나오는 차들에서는 이 디자인은 소나타에만 적용이 되는 디자인이고요. 네. 사실은 예전에 저희가 패밀리 룩이라고 이제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그거를 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가 글로벌 브랜드가 되면서 누가 봐도 이제 이 차는 현대차다 그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OEM의 관점에서 이제 디자인을 해서 그런 패밀리 룩을 저희가 시도를 했다면은 사실은 그게 조금 어폐가 있는 게 뭐 독일 브랜드에서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작은 차부터 큰 차까지 똑같은 생김새로 대중소가 있다 보니까 자칫 작은 차를 사시는 고객이 나는 돈이 없어서 싼 차를 샀다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차별성이 없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작은 차는 작은 차대로의 어떤 작은 차를 원하시는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캐릭터. 네. 큰 차는 큰 차를 통한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캐릭터. 그래서 예전에 저희 현대 디자인이 하던 스펙트럼이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으면은 앞으로는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디자이너분들 예, 되게 재밌으실 것 같아요 요즘. 재밌고 사실은 챌린지도 많고요. 예, 디자이너한테 도전이 많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즐거운 일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예, 그래서 하는 거니까요, 네네. 이야기. 그래서 팔리세이드나 소나타를 보시면 캐릭터가 굉장히 다른 거를 보실 수 있잖아요. 팔리세이드는 아무래도 SUV로서 좀 터프하고 미국의 그 핫한 그 SUV 마켓에서도 기가 안 죽는 그런 캐릭터를 강조했으면은 이 차는 SUV가 할 수 없는 정말 그 좀 아름다운 실루엣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세단이 가지고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을 최대한 좀 반영한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 그 소나타가 되게 좀 파격적이라고 네. 그런 말 깜짝 좀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더 뭐 놀랄 게 많나요? 이거는 지금 그 웜업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 그래서 그래서 좀 많이 네.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랜저도 납작해질까요? 그랜저는 또 다르겠죠. 왜냐하면 고객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랜저는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 세단 라인업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차고 굉장히 사용하시는 분이 소나타라고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랜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계승을 해서 더욱더 소나타는 차별화를 시킬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선택은 고객이 하시는 거죠.
예. 그래도 약간 이런 라인들은 네. 좀 비슷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 이런 램프. 요 그 공법은 좀 비슷한 데가 있을 거예요. 근데 형상이나 생김새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예. 사실 이 크롬 공법은 저희만 할 수 있는 공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특별한 공법이기 때문에 펠리세이드도 테일 램프 보면 뒤에 살짝 이렇게 라인이 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분야에 많이 좀 사용을 하려고 그러고 하고 있고,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많은 차이예요. 그릴 패턴도 뭐 가로바나 메쉬 타입이 아니라 어떤 보석에서 이렇게 네. 그 바위에서 깬 것 같은 저희 파라메트릭 주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캐릭터를 조금 더 앞으로 발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이제 또 소은 기자가 이런 네. 쪽으로 질문했으니까 저는 제 전공에 살려서 살짝 네네. 질문을 해보자면은 저는 네. 사실 처음에 소나타 이 스케치를 봤을 때 네. 이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라데이션지는 이 네네. 캐릭터 이제 라이트라던가 네네. 그런 거가 실제로 이렇게 구현이 될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 네네. 아 저거는 스케치지만은 네네. 과연 저렇게 갈까? 그다음에 또 이제 엣지 옆에 캐릭터 라인이라던가 네. 아래쪽 라이캐쳐의 엣지가 정말로 정말 날카로워요. 샤프하죠. 너무 날카로워서 네. 저는 약간 네. 지금 이거는 독일 3사도 네. 사실 공부하러 올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이제 디자이너들한테 힘을 실어줬으며 어.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의도를 가지고 신경을 쓰셨나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에피소드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에피소드 많죠. 예, 사실은 이 헤드램프 캐릭터를 처음 이제 디자인 이제 스케치를 했을 때 저도 이게 될까 그러고 시작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저희 엔지니어링 형한테 보여드리니까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그런 표정으로 좀 많이 보시는 적도 있었고요. 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고객들, 특히 국내 고객들은 섬세하시면서도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고객들 중에 한 분이세요. 예. 네. 수준도 높으시고 모든 디테일을 안 놓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국내 고객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특별한 디자인 가치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보통 자동차 디자인을 얘기하실 때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램프가 있고 뭐 그릴은 뭐 코고 뭐 범퍼는 입이고 그런 고정관념들, 그 고정관념을 조금 깨고 싶은 그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램프를 아예 아무도 생각을 못한 데서 램프를 하면은 고객들이 신선하다고 느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어떤 디자인의 차별화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램프를 어디다 넣을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YF부터 LF 차 중에 이제 캐릭터 중에 하나가 크롬 라인이 윈도우 DL로부터 해서 벨트 라인으로 해서 앞으로 뻗어나가는 라인이 있거든요. 제가 그 차들을 봤을 때 그거는 저희만 시도했던 것이고 아무도 안 하고 우리 특별한 게 있어서 그 라인에다가 크롬이니까 장식품적인 역할을 하는데 거기다가 기능미를 더하면 어떨까.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요. 사실은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 디자인의 아이디어부터 시작했지만 저희 설계가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네. 이거를 내시느라고 딱 보기만 해도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 크롬을 입히고 크롬 뒤에 레이저로 가공을 해서요. 0.2mm 구멍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하면서 점점 오픈이 돼요. 그러니까 램프 자체가 DRL이 그라데이션으로 이제 뒤로 가는 거죠. 사라지는 예. 거죠, 램프가. 예. 점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히든,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라고 그래서 감춰진 아름다움. 차가 꺼져 있을 때는 아 크롬 라인이구나 그러는데 차가 딱 하면 크롬 라인에 불이 들어오네, 그런 캐릭터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또 굉장히 신기했던 게 지금 저 라이캐쳐 부분이 네. 말씀드렸듯이 엄청 샤프하게,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이렇게 가운데 네네. 잘록하게 나눠져 있는 라이캐쳐인데 네네. 저는 사실 이런 라이캐쳐 디자인을 네. 저도 네. 뭐 스케치 학생 스케치 때는 해볼 수 있는 디자인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큰 회사에서 나온 차가 네. 그것도 소나타라는 엄청난 볼륨 모델이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네. 굉장히 놀랐거든요. 근데 네. 이런 부분에서도 좀 주저하게 되지 않으셨나,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좀 궁금했어요.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 디자이너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챌린지를 많이 했고, 보통 고객들이 알고 있는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디자인이 뭔가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라인도 중요하지만 그 공법적으로도 저희 생산 기술 쪽에서도 굉장히 챌린지를 많이 해주셨고요. 제가 예전에 일하던 네네. 벤틀리에서 네. 그 일하시던 분이 와서 오 이렇게 팬더는 이거는 벤틀리에서 하는 건데 대중차가 어떻게 했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 팬더를 컷 라인을 여기다가 안 놓고요. 네. 여기다가 놓으면요 모든 사람 일하기가 다 쉬워져요. 훨씬 쉬워요. 예, 안쪽으로 지금 예, 이걸 예. 이렇게 당기느라. 그래서 이게 깊게 만드는 게 사실은 이 소프트한 볼륨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고요.
항상 샤프한 라인이 정말 샤프하고 정밀하게 보이려면은 그 옆에 굉장히 소프트한 게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차에서는 정말 그 소프트함과 하드함을 같이 한번 구현을 해보자 그런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확실한 콘트라스트를 네, 주는 컨트라스트요. 거죠. 예, 항상 디자인은 좀 이렇게 상반되는 거 사이에 좀 텐션이 있어야지 좀 좀 재미가 있거든요. 저는 마지막으로 너무 궁금한 게 이제 하반기에 네네. 스토니급 소형 SUV가 나오잖아요. 현대에서 예. 어때요? 사실은 그 차 굉장히 개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개성이 예, 있어요? 개성. 왜냐면은 사실은 저희가 소나타를 하면서도 제일 고민을 했던 부분이 한 중에 하나가 사실은 세단 마켓이 점점 없어지고 네. 있잖아요. SUV들 때문에. 그래서 소나타를 할 때 사실은 뭐 외국의 무슨 뭐 빅토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린 세단을 안 만들겠다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막 그러는데 네네. 저희가 그럼 우리는 소나타를 우리도 안 만들까 아니면은 회사의 레가시를 가지고 있는 차를 다시 한번 부활의 어떤 중심으로 삼을까 그 고민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챌린지가 있었다고 생각했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또 아반떼도 되게 중요한 차고 그 더 작은 차 그러니까 엑센트라는 차도 있잖아요. 똑같은 스타일의 세단이 여러 가지 있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엔트리 레벨에서 우리 젊은 고객들을 위해서 진짜 좀 재밌고 네. 좀 캐릭터가 있는 차를 하면은 어떻겠냐 그런 데서 이제 디자인을 시작을 했고요. 그것은 제가 이제 차 런칭할 때 꼭 오시면은 제가 좀 왜 이게 특별한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팰리세이드의 SUV에 어떻게 보면 정반대 가장 작은 SUV고 가장 작기 때문에 더 재미있는 캐릭터가 많을 거라고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코나가 조금 독특하다 보니까 호불호가 약간 갈리는 네네. 디자인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 친구는 좀 안 그럴까요? 근데 그 디자인에 있어서 호불호는 항상 좀 존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호불호를 통해서 사실은 결국에는 좋은 디자인은 디자이너가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골라주시는 거고요. 예, 저희가 그냥 디자인 자체를 조금 메인스트림으로 다 그냥 마켓이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정말 좀 우리 차만의 개성을 좀 찾아 나가는 게 좋을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코나랑은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상반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차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네, 듣죠. 근데 네. 이게 왜 이게 특별하냐면은 사실은 이게 다 플라스틱이에요 위에까지. 예, 여기까지요. 네. 근데 이제 이걸 한 이유는 사실은 이걸 스포일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네. 테일 램프보다는. 그래서 항상 공기 역학상에 있어서 메탈이 끝까지 오면은 여기가 굉장히 둥그러지거든요. 그러면은 공기 역학상 와류가 생겨가지고 그게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굉장히 샤프하게 만들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으로 저희가 만들면서 굉장히 성형 조건을 되게 네. 깊게 만들면서 조형적인 캐릭터를 만들었고요. 플라스틱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 위에 있는 그 돌기, 에어핀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디자인 엘리멘트이기도 하지만 이 공기 역학에 관련된 엘리멘트 이걸 통해서 공기 역학 개수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테일 램프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나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빔 네. 조금 뒤에 와서 보시면요. 브레이크 라이트를 밟으면은 시각적으로 저기 브레이크 라이트이 켜져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거를 밑으로 내리면은 시각적으로 여기 딱 이어지는. 맞게 그렇게 여기 디자인을 사이에. 했어요. 예. 그래서 딱 그게 전체적으로 네네. 여기서 보면은 이게 같이 이렇게 돌아가고 그 순간이 있겠네요. 예,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게 딱 그 시각적으로 맞추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디자인적인 깊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저는 사실 이게 네. 약간 방향성이 사실 네네. 사라지는 네네. 램프여서 네. 왜 저기에서 끊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거예요. 그 말씀을 예. 그래서 들으니까 사실은 좀- 대중차에 저렇게 브레이크를 길게 붙이는 차가 네. 없어요. 왜냐하면은 네네.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 또 설계에서 많이 노력을 하셨죠. 그래서 네네. 이 빈 공간은 저 위에 있는 브레이크 라이트로 이제 채워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와, 좋은 설명. 너무 와 너무 네. 고급 정보를 네. 이렇게 깊게 제가 한 들려주셔서 2시간 감사합니다. 정도는 설명드릴 수 있는데 시간 되시면 언제든지 제가 안 될 것 말씀하세요.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모터리언 네네. 구독 부탁드리고 갑자기 네. 네, 예.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배님. 감사합니다. 예, 예. 앞으로 또 예. 좋은 인터뷰 또 예. 제가 많이 찾아뵙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이 차를 파격적으로 생각하시면 네. 안 돼요. 아, 마음에 이거는 준다고 이제- 읽겠습니다. 이건 좀 연습하신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하시면 알겠습니다. 돼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